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서 잊고 지내실 바에는 저는 차라리 사서 그냥 잊겠습니다. 네, 서로 두 분 네. 오늘 텐션이 왜 이렇게 낮으세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월화수목 시장이 엄청 아 빠져가지고 진짜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왔습니다. 그 이외를 뭐 다른 세력들이 본 것 같아요. 역으로 매기는 건지 놀리시네. 두 번 죽이시는 거. 놀리시네. 촬영 접자. 오늘 기존의 커뮤니티에 직장인들은 어떻게 네네. 주식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요즘에 또 블라인드라는 사이트 아세요? 네 알죠. 네. 알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희 제작진이 좀 긁어 와봤는데 네네네. 주님들도 오늘 굉장히 다 힘드셨을 거예요. 아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월화수목 새해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보니까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사건이 1월 3일 연초부터 첫날부터 네. 1월 3일이었나요? 2일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짜 공교롭게도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 2억 정도 들고 있는데 진짜요? 네, 진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이거를 뭐 더 살까 말까 하고 있는 찰나에 그게 떠가지고 일단 거래 정지가 돼서 저도 돈이 묶인 상태고 한국 주식은 이렇게 수익을 좀 주면은 이게 계속 줄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익절을 좀 하면서 그 회사가 예전부터 이제 좀 그 회장님이나 뭐 여러 가지 경영진에 대한 이슈가 많았던 회사인데 최근에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펀더멘탈을 보고 뭐 자리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샀는데 거래 정지된 상태고 상장 폐지를 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워낙 많은 주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폐까지는 안 갈 건데 일단은 다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손실을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참 주식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대 몇 개월 동안 돈이 묶여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뭐 1880억 정도가 횡령이 났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한 1500억, 1600억 정도는 이미 확보를 한 상태고 사실 기자들이 엄청 이걸 뭐 엄청난 일이 생긴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그렇게 손실이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국장의 가치 투자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장에요. 네. 한국장의 가치 글쎄요 뭐 맞는 부분도 있고 좋은 주식을 잘 사서 가져가서 잘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물론 뭐 미국장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수급 자체가 조금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샀다 팔았다를 정말 저희도 샀다 팔았다를 엄청 많이 하지만 이게 수급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랑 히타님은 이제 매매를 많이 섞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공감합니다. 사실 국장에는 별로 가치 투자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장의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솔직히 중국이랑 다를 게 뭐예요 이게. 사실 이게 무슨 500억짜리 무슨 뭐 자본금 얼마 안 되는 그런 잡주도 아니고 코스닥 20인가요? 20 몇 위에 뭐 2조가 넘는 정말 우량 회사인데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외국인들 사실. 입장에서도 그냥 이 선진화되지 못한 시장을 알려주는 반증해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되게 공감합니다. 저는 솔직히 되게 공감하고 10%씩만 먹고 빠지십시오. 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늘 최악이라 생각할 때가 어쨌든 뭐 진짜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더 나쁜 뉴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희는 그런 식으로 뭐 주식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뭐 상패 이런 종목들도 가끔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상패 맞아본 적 있으시죠? 저는 없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이런 류의 사건에 휘말린 건 처음이에요, 사실. 아니, 상패 맞은 적이 없으시니까 공감을 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2번 맞아봤습니다. 코스닥 주식들에 몇 번 이렇게 데이다 보면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스템 얘기는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지네. 상처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질문 보니까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서 뭐 삼성전자요? 그냥 잊고 지내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 두 번째 바로 나오네요. 너무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되게 이제 놀라운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자산 파킹이 목적인 분들 있잖아요. 돈이 정말 많으셔서 그냥 묶어놓기는 싫고 인플레는 따라가고 싶고 뭐 이런 분들한테 배당은 받고 싶고 배당은 받고 싶고 그럴 수 뭐 이런 있죠. 식으로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적절한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자산을 늘리고 싶은 2030 세대들이라든가 이런 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매우 나쁜 전략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부터 사서 한 1, 2년 잊고 지내면 뭐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1, 2년을 본다면 뭐 이게 뭐 1, 20년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1, 20년을 보고 주식을 하진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1, 2년 상관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인버스를 사서 그냥 있겠습니다. 차라리. 인버스요? 네. 차라리 인버스 ETF 같은 걸 사서 너무 비관론적 같긴 한데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은 쇼크가 온다. 네, 한 번은 쇼크가 온다고 보는 거고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서 잊고 지내실 바에는 차라리 조금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가진 바이오 회사 같은 뭐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그런 거를 사놓고 있는 게 경험적으로는 훨씬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뭐 감히 일개 개미 주제에 뭐 삼성전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들을 보면은 성장 산업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뭐 어느 정도 정체 산업이고 가전 이런 건 사실 뭐 그쵸. 완전 정체 산업이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좋긴 하지만 이게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장은 이미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TSMC랑 경쟁을 뭐 한다고 하면서 이제 비메모리 쪽을 좀 키우지만 사실상 여기서 뭐 엄청난 여기서 슈퍼 상승이 날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저희같이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물론 매매를 하지만 사서 이거를 몇 년씩 들고 간다는 건 사실 좀 효율적이지 않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에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신용대출.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데 이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뭐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맞기만 한다면은 단기간에 큰 돈을 빨리 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만약 레버리지를 많이 쓴 주식이 뭐 지금 뭐 이거 촬영하는 날이 1월 6일인데요. 오늘처럼 시장이 많이 빠지는 날 그렇게 많이 들고 있다면 상당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을 시킬지 아니면 몇 개월 내에 나는 인생 쇼부를 쳐야겠다 뭐 그러신 분들은 사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주식을 사놓고 꽃가창 보지 말고 그냥 관심을 아예 갖지 말고 잊어라. 가장 무책임한 얘기고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들 중에도 나와서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좋은 회사를 사서 동행을 하는 거다. 물론 뭐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그렇게 주식을 사셔서 50년, 60년 동행을 해서 성공을 하셨지만 그거는 미국이고 워런 버핏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얘기고요.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는 그냥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고백을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시고 싶으시면은 어느 정도의 적극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그리고 국장은 워렌 버핏도 손절치고 나가요. 그러니까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 네. 들어와서 뭐 포스코였죠. 포스코였나요? 뭐 엄청 손절하고선 나가고 70만 원에 샀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만만한 나라 30만 아닙니다. 원에 네, 그렇게. 팔고 나갔던 걸로 버핏 형님도 비껴갈 수 없는 이 한국장. 킹스피.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주식을 하면은 다른 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되게 쉽다라고 네.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드 버전 패치가 된 K 패치죠. K 패치. 부작용 이거는 그냥 미국 주식 하시나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네, 계속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이제 에너지 그만두고 나와서 주식을 하는데 업으로 하는데 한국 주식만 할 필요 있냐 이래가지고 그때 샀던 종목이 뭐 애플 뭐 다 이런 거였어요. 테슬라 뭐 이런 네. 거 보시겠죠. 테슬라는 진짜 잠깐 하고 못 샀고 사실 애플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 뭐 한 7시 반부터 장 끝나고까지 계속 이걸 하잖아요. 네. 근데 밤에도 이거 주식을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도 뭐 1시, 2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국 주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 주식을 제가 아마 제 기억에 한 2-3달 정도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내 그때 삶에 18년도쯤 아니셨나요? 18, 19년 정도에 네, 그때쯤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애플을 안 팔았으면은 지금 망치 매매 했으면 되는 네, 건데 엄청난 망치 맞고 그냥 돈을 잤으면은 벌었을 건데 되는 건데 굳이 안 보서 이게 참 어렵죠. 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결과론이죠, 네. 당연히. 뭐 정말 장투를 하실 분들이라면 한국 주식보다는 맞아요. 진짜 뭐 스타벅스 이런 거 사서 네, 맞아요. 뭐 맞아요. 정말 뭐 룰루레몬 뭐 이런 종목들도 음. 실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보면 중장기로 보면 미국 주식은 참 반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놓고 잊고 싶으시면은 그냥 미국 주식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에 질문들에 또 대답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25살 신입사원 분이 자기의 계좌를 올려주셨네요. 보통 이런 경우 시장에 고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저도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제가 연말에 수익이 꽤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제 계좌랑 와이프 계좌 같이 하는데 와이프한테 연말에 네 계좌 뭐 이만큼 올라왔다, 엄청 잘 되고 있다. 그 얘기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설레발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형수님 말씀을 드려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1월 3, 4, 5, 6이 이런 식으로 계좌가 그러니까요. 박살이 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이미 스스로 돈을 벌어본 경험을 갖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락장 올 때까지 잠시 쉰다고 하셨는데 이미 하락장은 좀 오고 있어가지고 뭐 조만간 복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시장에 남아 있어야 또 법니다. 이거를 뭐 시장 빠진다고 그냥 외면하고 떠나버리면은 벌 기회를 그만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또 수익이 잘안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가슴이 시키는 주식이 있으면은 배짱도 좀 필요하고. 배짱. 네.